안녕하십니까. 파이팅입니다. 금일은 파이팅이 직접 뽑은 예상, 복병마를 직접 찾아본 그런 예상을 알아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주 올릴 수는 없고 가끔 중요한 복병마가 찾아지는 그런 때에, 또는 이제 시간이 있어서 좀 찾은 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파이팅은 예전에 이와 같은 이 복병틀 엔진, 예상 엔진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상도 볼 수 있고, 여기 이렇게 경주를 찍으면, 어느 경주를 찍든지 이렇게 찍으면 찍는 대로 그 정보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정보가 표시되고, 이 정보가 상당히 많아요. 복병틀 로직, 블록에 있는 복병틀 정보가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벌써 10년 전이죠. 2011년이니까요.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여기 맞춤 예상도 있고요. 다 이렇게 예상도 하고 런도 합니다. 이렇게 런도 하고, 이거 일부 앱으로 더 만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여기 이렇게 사용자 정의로 해서 이렇게 오토 예상도 있고, 오토 예상 한번 볼까요? 계속 오토 예상은 자동적으로 이제 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자, 오토 확률 예상. 자, 이런 식으로 띄고, 하여튼 이런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까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단승, 연승, 복승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능력 추세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지 전개도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그래프로 볼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알아봅니다. 이 배당판은 예전에 소개를 드린 바 있죠. 배당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참 오늘 예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감기를 무릅쓰고 올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좋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툴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게임에 쓰는 건데요. 10년 전에 그 툴을 요즘의 툴에다 이렇게 맞춰서, 승식도 이제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정보를 이렇게 불러오면 한 경주씩 생성되는 게임 툴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 카지노에서 직접 운영되는 그런 게임 툴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경주 한 경주씩 이렇게 편성할 때마다 이게 하나씩 늘어나죠. 레이스 4-2, 4-4는 이제 4시에요. 지금 새벽 4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게 됩니다. 편성이 되죠. 그럼 그 편성이 될 때마다 이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요, 이거 GLA 심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제출된 그런 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스 리얼트도 이렇게 있고요. 물론 이 안에 이렇게 소트 됩니다. 소트. 이거는 이제 최종 기록이고요. 이거는 확률 값입니다. 판별 값이죠. 그 다음에 이건 인기도이고요. 이건 서열. 착수는 어떻게 들어온다까지 다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복승식, 삼복승식. 이건 이제 마사회에서 제공하는 그 삼복승, 삼상승식, 그 마번 제공하는 방법, 그 방식을 따랐고요. 이 누르는 대로 이게 충마가 되는 거예요. 그 삼상승식 누르면 삼상승 제 1등마가 되는 거죠. 요 삼복을 누르면요, 바로 삼복의 그 충마가 되는 거예요. 삼복은 이제 3개가 중첩이 되죠. 그리고 쌍승도 있고, 복연승식까지.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모든 배당을 전부 예상을 했습니다. 이거 예측 배당이에요. 예측 배당. 게임에서 쓰는 예측 배당이다 이거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인터넷상에 떠도는 앱이나 웹사이트 비전문가가 만든 그런 것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확률 인증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렇게 보면 항상 경주가 시작될 때마다 이렇게 새로
몇 번이 들어왔고 인기도는 얼마고 배당은 어떻게 되고 승식별로 쭉 밑으로 나열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거 물론 이제 제가 만든 거죠. 다 만들고 시뮬레이터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 만들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 동영상 유튜브를 이제 활성화시키면서 저것도 만들어서 매주 저렇게 만들어진 개발된 툴을 갖고 예상을 올리고 배당도 예측도 하고 경마에서 제공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어디에서 트렌드를 제공을 합니까? 어디에서 오행을 제공합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마필 상태나 기록, 뭐 정밀 분석, 전개 분석 뭐 등등 해가지고 모든 사항을 다 통틀어서 만든 그 LDA라고 선형 판별 분석 그런 식으로 한 데이터 예상이 있고 그 외에 또 이 파이팅이 직접 연구를 해서 뽑은 이제 복동마 찾기 그 예상이 또 있고요. 여러 가지 예상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예상들 전통적인 예상과 요즘 뉴 패러다임 새로 만들어진 그런 트렌드 예상이나 오행 예상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망라해서 다 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사용자들은 자기 구매에 맞는 것을 택해서 예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예상도 제가 이렇게 뽑아놨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주간 그 배팅 포인트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요주 기수까지 얘기했고 고배당도 얘기했죠. 일단 그 요약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걸 참조를 하면서 이 아래의 법병마 이것을 이제 예상을 보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에 뽑혀져 있는 요 내용만 가지고 가서 배팅을 해도 됩니다. 이거는 블로그 내용인데요. 블로그에 네이버 블로그로 KBH 이렇게 보면 네이버 블로그 KBH KBH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아이디니까 문의사항 있으면 메일이나 쪽지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이팅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여기 이제 블로그에 메모라는 데 이렇게 있고요. 이건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자물쇠를 채워놨지 않습니까? 이 자물쇠는 이제 사용자만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저 블로그 내에서도 리스트는 이제 주인만 볼 수가 있는데요. 리스트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조회수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예상을 이번 주에 올린 게 토요경마 예상, 일요경마 예상 있지 않습니까? 지금 91명이 보고 있네요. 그 다음에 경주 시작되면은 이게 100명이 넘을 듯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400명이 봤어요. 일요경마 예상 400명, 토요는 이제 200명,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요 예상인데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이 한 개의 시트 이렇게 3단으로 돼 있습니다. 또 2경주, 3경주, 4경주 동일 형식으로 이렇게 보기 좋게 이 그림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가 찌그러지지 않고 배열이 잘 돼 있어요. 이런 식은 이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상을 또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보면은 놀다세에다가 올라갔군요. 놀다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인데 초창기부터 여기 가입을 했어요. 이제 그 갬블에 관해서 사람들이 2만 명이 지금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놀다 보면 놀다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파이팅이 또 있습니다. 여기 파이팅이라고 여기 또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올린 게 있어요. LDA 예상 해가지고 하나 가면 이게 컴퓨터에도 올려놨지만 컴퓨터 것을 소개하지 않고 여기 걸 소개하겠습니다. 여기가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1경주에 대한 LDA 판별 분석 인공지능 예상 이렇게 2, 5, 7, 3, 9, 1 해서 어디까지냐. 요 마이너스는 하지 않는다 그랬죠. 판별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 플러스 안 들어온다는 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0까지 이렇게 고려를 할 수가 있다. 이 중에서 이제 축을 잘 선별을 해서 이건 유저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유저의 몫이고 그래서 축을 하든지 배팅 승식을 새로 선택하는 것은 유저의 몫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얼마만한 변별력을 가지고서 정보를 뿌려주고 있느냐. 그리고 그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고 초반 순위는 어떻게 돼 있고 종반 순위는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취입력이 빠른 거, 그 다음에 초반에 빠른 거, 이런 빠른 말들 이렇게 순위를 뭐 2마리, 3마리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전체 순위를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예상도 다 적어놓은 거죠. 예. 그리고 우수성, 그 다음에 각질, 그 다음에 평가, 여기 이게 다 이렇게 인덱스 해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올리고, 이 내용과 제가 이 마사회에 제공하는 이 내용을 같이 보면서 예상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뭐부터 볼까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메모에 아까 열려져 있는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메모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하면은 기록을 통하여 보병말을 찾는 법, 이 방법에 의해서 예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상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선 점을 쳐서 하는 방법, 역학적으로 하는 방법, 그런 통계를 통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스템 베팅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거기서는 그런 거를 하지 않고 전통적인 그 추리법에 있어서 기록을 통해서 하는 방법, 이 방법을 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전개를 통해서 이제 예상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는 기록만 분석을 해서 보병말을 찾는 방법을 사용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교 동영상 보는 법은 이 다음에 바로 뒤에 이어서 하고요. 자, 그러면 기록은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 보병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더 나올 걸음이 있는지 걸음 여력을 봐야 돼요. 이 기록이 나와 있으면 이게 과연 이 기록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삼경주 같은 경우는요, 이 3마리가 이 신마경주나 기록평가하기가 좀 난해한데, 이런 식으로 10번 같은 경우에 애니포스1 같은 경우요, 여기서는 1분 03초 3이 있어요. 예. 그 병윤이가 인기 12위를 마크하고 있었는데 몇 착을 했습니까? 5착을 했어요. 그럼 이게 기본 실력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운이 좋아서 최대에서 좋은 기록을 뽑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3번째였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주행심사하고 지금 2번째 이렇게 하고 이제 3번째 뛰었는데, 이 3번째 뛴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1분 03초 3에서 그 다음 더 걸음이 늘어서 1분 02초대로 해서 한 2착 정도 했으면은 이놈은 팔릴 거다 하는 거예요. 팔릴 거다. 그죠? 예, 유니버스는 아주 뭐 인기마로 팔릴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안 팔리지 않습니까? 예. 그 왜 그러냐? 여기에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의 차이예요. 예. 근데 요 실력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요 능력은 보여준 건 그대로입니다. 왜냐면 2번을 지금 재보기 탐색으로 해서 뛰었어요. 왜냐면 주행심사 거치고서 바로 10마니까 느닷없이 뛰어서 뭐 1등 하거나 그런 것은 기대를 못하고, 이제 한번 연습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적응을 좀 시켜야 되니까 한두 번은 이제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선행도 한번 나갔다가, 뭐 취입도 한번 나갔다가, 뭐 이렇게 한번 해봐요. 기수도 바꿔봤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볼 때 바로 이 기록이 좋았으면, 이거 기록하고 상관없이 좋았으면 인기마로 팔리는데 나빴다 이게요. 이 나쁜 기록을 인정을 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왜? 왜냐? 지금 이 기록이 더 좋은데 이게 기본 기록인데 이 기록보다 더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거는 없는 기록이다, 이거. 잘못된 기록이다. 예. 이건 탐색 기록이지만 이건 탐색 기록이 아니고 잘못된 기록이에요. 잘못된 기록은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인공지능으로 이런 걸 평가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는 인공지능에서 뽑아냈는지 안 했는지는 한번 모르겠습니다. 이게 뽑아냈으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92 삼경주인가요? 삼경주 보면 애니포스 뽑아냈네요. 얘가 인공지능 이 LDA 이 컴퓨터가 9번 다음에 10번을 지적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얘 10번은 얘를 인정을 하는데 얘는 인정 못하겠다, 이 기록은.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뽑아내는 그런 거. 그러니까 기록이 왜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이 기록을, 최근 기록을 없애라 이게요. 없는 것으로 보고 이 기록을 토대로 한다면 인기도가 올라갈 것이고 더 잘 뛸 것을 기대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진짜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건 김동수 기술을 안착을 시켜서 정의마방에서 김동수 잘 뛰지 않습니까?
이거면 1분 02초대로 기록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전문사랑도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쪽이에요. 전문사랑은 실제로 대상경주에 그냥 뭐 2등 했고, 뭐, 별로 좋지도 않은 기록으로 2등 했고, 그 다음엔 뭐, 또 참가를 했고, 대상경주. 아주 그냥 겉만 요란합니다. 요란해요. 이제 이게 하만식 기수만 아니었으면 그냥 무조건 지워버리는데, 하만식 기수가 타기 때문에 이게 또, 지금 이게 과잉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9번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9번, 10번이 이렇게 잘못 평가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이 3번을 봅시다. 3번. 주행 심사 기록은 1분 03초 9예요. 3%인데. 아주 건조구조죠. 그런데 한번 데뷔전을 하면서 04초 3이에요. 이 기록에서 인기도가 4위인데 04초 3으로 떨어졌어. 아니, 주행심사보다 더 못하는 그 실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기록이다. 이게 잘못된 기록. 그러면 이 3번은 실제로는 1분 03초 9보다 더 앞질러야 된다. 1분 02초 때의 기록을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정상 추세다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가지고 정형 모델이 있다면 그 모델에 맞춰서 3번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 봅시다. 3번은 여기에 있죠. 여기 보면 마이너스 0.3이라고 돼 있어요.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3은 좀 아까운데요. 이 마이너스 자가 붙지만 않았으면 이건 바로 이제 위로 올려서 예상을 할 텐데, 이 기본 예상을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자는 예상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컴퓨터가 일단 카트라인을 해준 거예요. 마이너스 아닌 부분, 플러스 있는 부분이 80%가 나온다고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그 동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80% 적중률이에요. 그러면 20%는 마이너스가 온다고 보지만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예상을 하면은 죽두밥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지운 게 기본이다. 특별한 놈만 안 지웁니다. 특별한 거, 잘못 평가된 거, 컴퓨터 오류를 낼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만 찾아서 하고, 왜냐면 20%라도 이제 건져야 되잖아요. 그 외에는 무조건 지운다. 배팅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들어온다고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하는 건데요. 자, 3경제도 3번 보면, 아까 이것은 31일이죠. 30. 3경제 3번. 그러면 여기에 5번째로 잡혀 있긴 하지만 이게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안 들어온다 하는 그런 얘기로 꺾어져 있기 때문에 3번보다는 10번의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록 평가라는 것이 이게 단순하고 보이는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전산 예상이라는 거 있고 컴퓨터 예상이라는 거 있죠. 이 어려운 로직을 못 짜기 때문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예상지 회사에 나오는 모든 컴퓨터 예상이나 전산 예상은 전부 엉터리라는 얘기죠. 그거 잘 되는 거 있어요? 어떤 때는요 100배도 많고 200배도 하죠. 그게 왜 맞느냐면 아무거나 뽑으니까 상관관계가 높지 않으니까 상관관계 이건 상당히 높게 검증된 거예요. 이 인공지능 툴은. 그래서 그러니까 인기도에 근접해서 이걸 뽑아야 되는데 뭐 엉뚱한 말 뽑히니까 가끔 대박마가 뽑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 무작위 뽑아보세요. 1, 2번, 3번, 7번 막 이런 식으로 뽑은 건 어떻게 돼요? 그 대박 맞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런 전형적인 전통적이면서도 하수 좀 안 좋은 실력이 모자라는 그런 유치한 방법으로는 하지 않고 좀 첨단 4천 산업에 맞게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알고리즘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 연산만 해도요, 이게 레이어가 엄청 많아요. 이 조건문이 2만 개가 돼요, 2만 개. 이거 연산하는 것만 해도 3시간이 걸립니다. 부평 서로 크로스 해가지고 거리가 얼마일 때, 선행은 다 갔느냐, 어쩌느냐, 기수는 누가 탔느냐, 이런 요소가 한 500개 요소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만 개의 조건문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기록에 관한 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다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거 미쳐 나오지 않는 부분, 알파고도 맨 처음에 수준이 무조건 프로에서 못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수준에서는 거기까지 못 미쳐가지고 못 뽑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적은 거죠. 즉 더 나올 걸음이 있는지, 밀면 미는 대로 갈 수 있는
최선의 기록인지를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트립 분석 시 손해본 내용이 없는지. 경마 승리자의 길이라는 책을 보면요, 미국 책인데요, 트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트립을 가져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니까 굳이 번역을 한다면 걸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직전 경주의 유불리를 재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전 경주에 대해서 이 진로가 막혔다든가, 아니면 장구가 떨어졌다든가, 채찍을 떨어뜨렸다든가, 아니면 진로 막힌 거 말고도 뭐 사형을 했다든가, 아니면 방해를 받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발주가 늦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손해본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감안해서 재평가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 논리적이죠? 이거 미국에서 나온 이론인데,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을 해서 해주면 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직전에 그 주행중지 했던 말들이 입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 자세히 잘 살펴봐야 돼요. 주행중지를 왜 했는지, 그거 잘 따져보면 이놈들이 아쉬웠던 거죠. 이제 아이고 내가 이번에 2등은 들어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승자가 떨어졌다든가 낙마했다든가 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주행 중지 당한 경우가 있어요. 뭐 방해받아서 누가 반칙을 해서 또 그 여파로다가 재수 없이 이제 주행 중지 당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음 세 번째, 페이스 분석 시 초지 일관 걸음 변화 없는지, 변화 발생하는 곳은 어딘지. 이 경마를 미국에서 볼 때는 무슨 어떤 이론으로 대두하냐? 혈통이론? 아닙니다. 혈통은 저 밑바닥이고요. 혈통은 직접적으로 입상하고 상관없어요. 이 혈통은 뭐냐면 장거리마 단거리마가 구분되는 거예요. 이 도시지 이론이라는 것은 장거리마냐 단거리마냐 이걸 구분하는 게 도시지 이론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수하냐 우수하지 않느냐 그걸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어중이 또중이가 하듯이 그냥 통계를 내면 돼요. 통계를 내면 복승률이 거리 얼마에서 장거리에서 몇 프로가 나오느냐, 단거리에서 몇 프로가 나오느냐, 첫 번 뗐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잘 뛰느냐, 나중에 대기만성형으로 잘 뛰느냐,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패턴으로 분석을 하는 거, 구분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혈통인데, 그 혈통 이론은 이 페이스 이론에 되면은 참 밑에 바닥에도 못 들어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정통 경마를 얘기를 할 때 페이스 이론, 페이스는 뭐죠? 그 걸음 추세예요. 뛰어가는 그 추세가 일정에서 변화 없이 가야 되는데 가다가 길 막히거나 무슨 진로가 막히거나 코너 돌 때 뭔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 외곽으로 뭐 많이 돈다든가 이것은 페이스가 흐트러지는 거. 아니면 선행 경합이 붙어진다든가, 그래서 이제 이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로, 이런 것들은 다 페이스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기록에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나중에는 인공지능에다 집어넣어서 분석을 할 건데, 지금은 이것은 이제 집어넣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동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번째, 이 성장세의 말로서 지금까지 뛴 기록을 갱신하면서 최고 기록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인지. 자, 보통 말들이 말이죠. 맨 처음에 이제 뛰면은 그 2번까지를 탐색을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1회전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또 다시 두면 두 번째 출주잖아요. 그때까지 탐색하고 세 번째에 본 실력이 나오는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6번째더라고요. 그것이 안 되면 승군해서 한 11번째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늦깎이도 있어요. 늦깎이. 초반부터 잘 되는 일반적인 전형적인 타입은 2번째예요. 1000m 한번 뗐다가 1200m 한번 뗐다가 그 세 번째는 승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선행 한번 나갔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취입을 한번 해봤다가 그 세 번째는 가다듬어서 이제 적응을 해서 승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제일 많더라. 세 번째. 그래서 성장세의 말은 지금 현재까지 보인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록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그걸 잘 판단을 못 하잖아요.
보여준 기록만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파이팅이 직접 복병말을 찾는 방법이에요. 이건 나중에 바로 그 인공지능 그 알고리즘에도 포함을 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뭐 포함이 안 된 단계인데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직전 뛴 기록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탐색. 이 탐색 경주가 아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이 경주마 기록은요, 이거는 일부가 인공지능도 읽어냅니다. 이번 경주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제외. 이 평균 날 때 제외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현재는 하고 있는데 완벽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승궁을 했다면 바로 이제 어떤 마방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한번 뛰어보는 거. 그때 기수도 교체를 합니다. 아니 꼬마 기수도 바꿔. 예. 그 다음에 또 뭐 거리도 이 늘어서 났을 때 1000m 막 1200m 뛰다가 느닷없이 1400m를 뛰어. 그럼 이게 1400m는 1700m하고 달라가지고 좀 이게 추입이 잘 돼야 되고 뒷심이 좀 있어야 들어오는, 있어야 입상을 하는 거리입니다. 이게 1400m가 좀 까다로운 거리예요. 1700m는 1000m 뛰다가도 1200m 뛰다가도 바로 입상할 수가 있어요. 왜냐? 1700m는 상당히 느린 거리예요. 느린 경주예요. 서로 눈치만 보고 슬슬 뜁니다. 한 초반 뭐 3화론까지 소요 시간이 보통 35초, 36초 걸리는데 이거는 40초나 걸려요. 그러니까 3, 4초가 느려요. 다 느리기 때문에 1000m, 1200m 뛰는 놈이 슬슬 뛰면서도 1700까지 들어온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거리에 따라 다르다. 그 다음에 편성에 따라 다르다. 이번에 한번 1등 하려고 했는데 1등 강자가 이번에 껴있어. 그래서 이번엔 참고서 다음번에 하자. 이게 마방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하자라고 했을 때 그 격언이 있죠. 예, 강편성에는 뭐야? 저배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가 포기를 해버리니까 네 번째, 5번째, 6번째 복병마들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경마 격언을 다 따져보면 논리적이에요. 그 통계에도 이 부합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록의 환경의 영향을 얼마나 적용했는지, 특히 이제 기수하고 부담주냐, 게이트, 거리, 편성강도 이 같은 것들, 이 같은 아주 대표적이고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것들입니다. 이 영향력이 얼마나 작용했는지. 예를 들어서 여지껏 못 뛰다가 잘 뛰는 기수 안토니오 기수가 그냥 탁 타고 들어왔어. 그 다음에 또 기수가 바뀌어서 다시 허접한 기수로 이제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 기수가 또 바뀌어가지고 제대로 못 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부담준양이 말이지, 이번에 김동순 기수가 타는데 50km를 달고서 뛰어버렸어. 맨날 57km, 56km 막 하다가. 그래서 부담준양 이점을 안고 들어간 그것은 없는지. 그 다음에 게이트는 맨날 7번, 8번, 뭐 10번 막 이러다가, 이번에는 1번, 2번을 받았어. 1번이나 2번. 뭐 4번까지. 이런 식으로 받았어. 그러면 아주 그것 때문에 들어오진 않았는지. 또 선행과 단거리가 유리하죠. 1700m 같은 코너가 바로바로 있기 때문에 1700m도 유리하겠고. 그 다음에 이 거리 문제. 자기가 잘 뛰는 거리가 있어요. 어떤 말은 1300m는 쥐약이고 1200m는 아주 잘 뛰어. 예, 그런 거리가 있어요. 어떤 분은 1000m는 아주 잘 뛰는데 1200만 올려도 헤매는, 땅 파고 막 헤매는 그런 말들이 있다. 그래서 거리마다 특성이 다른 그런 것이 얼마나 작용했는지. 그 다음에 편성 강도 아까 얘기했죠. 예, 잘 뛰는 놈이 나 말고 또 다른 놈이 있더라. 그것도 우글우글거리더라. 그러면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수도 있고, 이번에는 어차피 편한 마음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또 입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주가 아니었는지를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직전 경주 아쉬움이 나올 만한 일은 없는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전 좀 막 뛰다가 열심히 뛰었는데, 아쉽게 3착을 했어요, 3착. 3착을 해서, 하여튼 목차로다 3착을 했어. 근데 이번 모처럼 입상할 타임인데 그렇게 했어. 그러면 마방에서 이럽니다. 야, 다음번에 꼭 조금만 더 한번 해보자. 그래서 2주 만에도 출주를 하고요. 또 조교를 또 높여서 하고, 그 다음 기수도 교체도 하면서 하고, 이런 이 작전을 씁니다. 그러면은 이 아쉬움이 남을 만한 일은 없는지. 자, 이 평범한 통계를 한번 다시 말해주세요. 직전에 우승한 말이 입상률이 높을까요? 직전에 2한 말이 이번 경기 입상률이 높을까요? 여러분 한번 통계 한번 내보세요.
1위보다 2위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1위는 다 했다 이거예요. 다 했다. 1등까지 다 갔어. 근데 2등은 뭐예요? 1등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2등은 뭐예요? 야, 이제 조금만 더 해가지고 1등 해보자. 목표가 생겨 있어요. 그래서 2등 직전에 2등을 한 놈이 다음 경주에 입상할 확률이 더 높아요. 1등보다. 예전에는 1등이 제일 높았는데 이상하게 그런 통계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 출주 시 현저한 환경, 상태 등 변화가 없는지. 이거는 6번하고 비슷한데요. 하여튼 환경의 변화, 이 변화를 한번 고려를 해보자 하는 거예요.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기수도 똑같고 게이트도 똑같고 뭐 부담전에도 비슷비슷하고 이런 상태였는지 아니면 뭔가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한번 다시 따져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사항으로 기록을 재평가를 해서 예상을 하는 방법, 이 한 가지로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복병말을 찾는다. 그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에 제가 이제 조교 동영상 보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조교를 보는 거. 근데 제가 저걸 안 본다 그랬죠? 뭐냐? 예시장을 안 본다 그랬죠? 예시장 전혀 안 봅니다. 예시장은 얼굴도 안 돌려요. 예. 예시장은 뭐냐? 알 수가 없다 이게요. 제가 100년을 더 산다 그래도 예시장에서 말피를 보는 거 자신할 수가 없어요. 저는 논리적인 사람이고 사이언티스트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예요. 예. 그리고 확률 엔지니어고 한데 아니 그런 사람이 가서 뭐 저 말이 좋아 보여?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엉터리예요. 그거는 평가를 할 수가 없다 이게요. 얼마? 요만큼 좋아 보이고 저것보다 그만큼 더 나아 보여? 이런 건 안 됩니다. 제가 숫자가 17, 얘가 숫자가 19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 시장에서는 전부 다 이 X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뛴 상태를 보라 이게 복귀가 바로 그 말이 뛴 그 동영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든가 직전 경주 이렇게 뛴 거 보고 그걸 보지 않으면 이제 조교를 하는 그 동영상을 봐야 돼요. 근데 요즘 컴퓨터에서 이제 홍보를 한 차원에서인지 조교 동영상을 운영자가 올려주더라고요. 그걸 보면 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저는 아주 유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바빠서 이제 예상 이런 걸 안 하지만 전문적으로 한다면 제가 제일 해야 될 게 바로 조교 동영상을 사서 보는 거 아니면 직접 가서 조교를 한번 관찰해서 보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 예. 저도 이제 데이터를 한 사람이지만 이 조교하는 것을 보면 훈련을 얼마나 했느냐 이거 보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때의 상태 말 뛰는 모습을 보면요. 일주일 전에 훈련한 모습, 이틀 전에 훈련한 모습이 당일에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틀 전에 훈련할 땐 좋았는데 당일 뛸 때는 형편없어. 그런 경우는 아주 희박합니다. 예. 갑자기 설사가 생겼다든가 뭐 갑자기 무슨 이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뭐 구절이 좀 이상한다든가 파인기 보인다 이런 거 말고는 그전 거 조교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교 모습하고 직전 경기 뛴 거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 번 잘 뛰던 말은요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요. 예. 한번 어떤 말이죠. 빌빌빌빌 대다가 맨날 4, 5착, 6착 막 하다가 어떤 때 한번 2등 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말이 올라갑니다. 피치가 올라가서 이거 뭐라고 이제 조심을 안 했다고 그러나? 뭐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잘 되는 거예요, 말이. 예. 잘 될 때 한 3개월 내지 6개월 잘 돼요. 예. 잘 되게 됩니다. 그런 거는 왜 나왔느냐. 이렇게 조교 동영상 보고 이렇게 해서 관찰해서 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교 동영상 보는 법을 말씀드리겠어요. 자, 이때 고개가 들려서는 안 돼요. 예. 이 마필은요, 고개가 생명입니다. 경주마는. 제가 보는 게, 저는 이게 전문가가 아니에요. 마필 다루는 관리사나 수의사나 이런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상하는 차원에서 보고 동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예, 이런 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주는 거예요. 자, 이 조교 내용에서 이 마필 상태를 평가할 때 제1번 가장 중요한 게 구려 현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구려. 그럼 구려는 뭐죠? 고개를 팍 숙이고 막 뛰지 못해서 그냥 안 되는 그런 폼. 예. 고개가 수그러져야 돼요.
경주마는 고개가 생명이면서 고개가 수그러져야지 들려지어서는 절대로 못 뜁니다. 예. 어떤 말도 그래요. 그래서 콧줄레라는 게 있는 거예요. 허연 거 여기다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이 달죠? 그 뭐냐. 고개를 숙이게 하려고 그걸 다는 거예요. 하얀 거 콧줄레라고 이렇게 이 앞면에다가 경주마 앞면에다가 허연 천으로 다 해서 고개 이렇게 뭐 이렇게 씌우잖아요. 무슨 행주 같은 걸로 이렇게 감듯이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많이 보셨죠?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냥 고개가 들려서는 최선의 그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고개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 콧뚜레를 시키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고개가 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 고개가 그리고 수그러질수록 요놈 이게 구려 현상이 있는 걸 잘 보고요. 구려 있는 현상은 아주 좋은 거예요. 뛰지 않아도 저쪽에서 구보로 온다든가 속보로 올 때 아주 그냥 머리를 쳐박고 오는 놈은 그거는 아주 뛰어보나 마나 아주 잘 뛰는 놈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날 출주할 때 주로 출장할 때도 볼 때면 그 모습이 있나 없나를 잘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행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게 뒤가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기 보는 사람들 보면 엉덩이가 막 흔들려. 이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면 제대로 뛰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앞뒤로 딱딱 리듬크하게 딱딱 이게 말이 가야 되는데, 좌우로 막 흔들려 ong덩이가. 그러면 이게 뭐, 제대로 이게 뛰기 싫은 거야, 얘가. 뛰기 싫고, 뭐, 주행 자세가 나쁜 게 바로 주행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세 번째, 뒷다리를 이제 찾을 때, 막 이제 습보로 막 전력 질출할 때,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앞서서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뒷다리는 앞다리까지만 이렇게 경계선에 오면 안 돼요. 경계선을 초과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앞다리를 넘어서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 뛸 때 보면 이렇게 공중에 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뜹니다. 뒷다리는 앞으로 오고, 앞다리는 뒤로 가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 보라 이게요. 그 부분을 잘 떠서 그게 크로스로 앞으로 넘어가야 된다. 뒤에서 찾을 때 앞다리를 넘어서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주행 방향이 직선이어야 한다. 이건 뭐냐. 사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말이 잘 좀 좋다가도 이게 왼쪽으로 간다든가 오른쪽으로 가는 복습성이 있어. 똑바로 가라고 했는데 왼쪽으로 가면 안 되죠. 왼쪽으로 가라고 했을 때 왼쪽으로 가야지. 그렇게 되면 이건 사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 말 안만 좋아도 안 돼요. 그래서 사행을 방해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뭐 좌구보, 우구보도 시키고 그 다음에 역주행도 시킵니다. 왼쪽으로 지금 돌지 않습니까? 우리 경마가 그리고 반대쪽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훈련을 이제 그거를 이제 사행을 막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채찍 반응이 즉각적이다. 채찍을 뜯었는데 아무 소리 반응이 없어. 채찍 딱 때리면 그냥 촥촥 나가야 됩니다. 이 말이. 그래서 채찍 딱 뜯는 순간 그냥 빡빡 나가는 건 정말 반응이 좋네. 그리고 뛰지 않고 걸어갈 때는요. 귀가 바짝바짝 하면서 귀가 잘 움직여야 돼요. 왼쪽 오른쪽 막 이렇게 움직여야지. 귀가 이렇게 그냥 고정되어 있고 한 번도 움직이는 걸 못 봐. 그럼 뭐야? 저 말은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여기 나온 자체가 지금 귀찮은 거예요. 이제 감기 걸리고 막 그러고 저도 지금 감기 걸렸지만은 이 감기 걸리고 그러면은 야 만사가 귀찮아. 귀가 움직이겠습니까? 남이 걸린 거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귀찮아 그냥. 그런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귀가 또렷또렷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어디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 말은요. 방어적인 동물이에요. 무슨 자기가 사자가 나타나면 얼른 도망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그냥 반짝반짝 하면서 반응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채찍 반응이 즉각적이라는 그 말씀드렸고 금소리가 거칠지 말아야 돼요. 조교장 옆에서 보면요 말 뜰 때 확확확 그러잖아요. 보통 그렇게 콱콱 소리가 나는데 걸그렁 이런 소리가 같이 나는 게 있어요. 그런 말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런 말은 이제 폐에 무슨 호흡기가 간에 호흡이 중요합니다. 경주마는 그래야 이제 전력 질주할 때도 이상이 없이 다 건강하게 뛰니까. 근데 그런 숨소리가 거칠게 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다음에 전력 질주 시 고개를 아래 위 뒤로 저을 때 자연스러워한다. 아래 위로 이제 절전이 이게 전력 질주일 때 어떻게 해요? 떡떡떡 메뚜기처럼 방아 찢는 것처럼 떡떡떡 하는데 이게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 기수도 그 고개를 앞으로 내릴 때 밀어주고 그 다음에 고개를 들 때 당겨주고 고개를 내밀 때 밀고 들 때 당겨주는 이런 리듬을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요, 이게 이제 그 최선의 기록을 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자연스럽게 그게 올려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발력 좋은 선행마는 직선주로 길게 끝까지 봐야 되는데, 자, 선행마들 있잖아요. 반짝하고 나와서 그냥 막 달리는 거. 그러면 저거 조교가 엄청 좋은 거, 상태가 좋은 것 같아. 아이고, 끝까지 봐야 돼. 선행마는 이 습보를 보는 게 아니라 구보, 이 강구보 해서 길게 잘 뛰는지 지구력을 봐야 돼요. 지구력 중심을. 그래서 이거 조교 보는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게 되게 많은데, 단거리 한 200m, 400m 정도 뛰는 걸 가지고 전력 질주할 때 엄청 빨리 뛰더라. 그거만 보고 야, 저 말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행마는 그 정도면 다 합니다. 그래서 선행마인 경우에는 끝까지 지구력을 봐야 된다. 이게. 끝까지 잘 뛰어주는지 길게 잘 뛰는지 그걸 봐줘야 된다. 이렇게 요령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교 내용을 평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검빛에서 제공되는 동영상을 보고서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자, 일경주 플래티넘 2로. 아, 이거 말 좋습니다. 야, 참 역대로 말이죠. 이거 지금 데뷔전 치르는 신마인데, 예를 들어서 돌콩 요즘에 저기 갔죠? 두바이 월드컵. 본 게임에 지금, 넘버를 집어넣었는데, 출주했는데, 자, 이런 돌콩과 같은 신세대 대경 같은 그런 말들이 초반에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얘가. 플래티넘으로 이게 사행기는 약간 있는데, 조교 동영상 한번 잘 보세요. 힘이 넘쳐 있어요, 힘이 넘쳐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좀 말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에 이놈 쌍대가리로 이게 보여집니다. 이게 문세영이 5번 좋은 말, 5번이 이번에 센 말로 이렇게 인기만 1위로 팔리는데, 이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3경주에는 11번 이 기분 러너, 이게 제일 좋아요. 예, 보니까 계속 동영상도 확인하고 대차 진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제가 또 돌보면서 봤는데, 이 말 참 좋습니다. 예, 이 말 예전 뛴 기록을 그대로 평가하면 안 되고, 더 상향 조정해서 더 나올 걸음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정문사랑 컴플리츠고, 정문사랑 인기마죠. 예, 이런 식으로 좋아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경주는 위너 크라운 좋습니다. 예, 금화 매제스티 이거 인기마죠. 예. 근데 라원조이가 비인기마인데 이게 좋아 보여요. 예. 그 다음에 금상천하까지. 금상천하는 몰라도 이 라원조이를 좀 잘 조심해서 3차가 안에 들어오면 이거 맞추면은 삼성에 대박을 맞을 수가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탄탄이 5경주는요, 탄탄이라고 골드페릴라, 요거 좋아 보이는데 한 가지 특이할 만이 있어요. 12번 킹리입니다. 요번에 기수가 이제 한 명이 새로 들어왔죠. 예, 근데 그 이름을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왜? 마누엘이에요, 마누엘은 잊어먹을 수 없는 말이죠. 왜냐? 임마누엘 아십니까?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은 왕이란 뜻입니다. 왕이면 킹이죠. 왕인데, 이 왕에서 임자를 빼면 마누엘이에요. 예. 그 친구가 이름 참 잘 줬더라고요. 마누엘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잊어먹질 않는 거예요. 그 마누엘의 기수가 이 단성식이 9%밖에 안 되지만요, 볼 때 성장성이 엄청난 잘 뛸 수 있는 그런 기수예요. 젊은 27살 청년이거든요. 그 청년이 지금 10% 정도대를 유지한다는 것은 예전에 잘 뛰던 기수들 그 정도 지금 빅투아르 아직 10%대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교해 볼 때, 이거 뜰 수 있는 그런 기수다, 요주의 기수다, 잘 보여야 되는데, 이 마누엘이라는 기수가 이번에 훈련하면서 제일 인상 깊은 말이 뭐냐, 딱 한 마디만 대봐라 했더니 바로 킹리라고 했습니다. 킹리. 이 킹리. 이 킹리는 이번에 그 마누엘이 3차간에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가 찝어낸 거거든요. 예. 내가 아니라 지가. 마누엘이요. 예. 자, 그 다음에 7경주에는 이제 엄지여왕. 예, 이게 엄지여왕에 대해서요, 벌써 몇 번 들었습니다. 엄지여왕. 엄지여왕은요, 제가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 동영상 분석하면서 이렇게
2018년 1월 6일 날 엄지영 해동 추입 일품 3차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번 건에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래서 계속 3차 검색하고 2차 글 하나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편성이 예전과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뭐 특별한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얘가 꼭 3차 4차 갈 정도의 편성이 딱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인기도가 4위인가 5위인가 그렇게 돼요, 얘가. 근데 얘가 밀면 밀수록 뭐가 힘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뒷심이 좀 있는데 이 리듬만 잘 맞추면 기수와 호흡만 잘 맞추면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번에 누가 타요? 단학가로 바꿨어요. 마방에서 승부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해동이가 탔다가 누구 탔다가 막 이렇게 했죠. 지금 이번엔 이제 단학가로 바꿔버렸어요. 단학가로 해서 이 단학가도 안 들어오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한참 더 단련시켜야 돼요. 이 단학가가 어떤 기수냐? 이 추입이 일품이다. 추입. 그러니까 이 힘한배를 중반부에서 경주 중반부에서 가장 잘 주는 그런 기수가 단학가예요. 단학가가 일본 기수는 성적은 적지만 그 선입에서 추입에 이르는 그 페이스를 흐리지 않고 자기 기록을 제대로 뽑아낼 수 있는 기수다 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엄지여왕. 이 엄지여왕이 제철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엄지여왕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시고 다음 마지막으로 구경주 조은이가 여기 조한별인데요. 조한별 기수가 이제 기승을 하는데 이 조한별 기수가 여기 요거 하죠. 요거는 뭐 생략을 했습니다. 외사건 조은이가 구경주 9번. 이 조한별 기수가 이 후반부에 잘해요. 후반부 잘 되는 기수가 두 명 있다 그랬죠. 이찬호 기수하고 조한별입니다. 근데 이 조한별 기수가요, 어떤 때는 잘하고 어떤 때는 또 실망스럽고 막 그런데 얘가 분명히 뭔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고 나서 뭔가 자기가 이 페이스만 맞으면은 잘 들어오고 그러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당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컨디션이 계속 뭐 잘 되느냐 몇 번 타니까 앞에 보고 있다가 아예 아니다 싶으면 지워버리고요. 이 괜찮으면은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은이가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교는 다 끝냈고 차관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동영상 다른 제목으로다가 올린 건데요. 자, 봅시다. 금일은 병인일입니다. 병인일. 묘월 병인이라고 했어요. 묘월 병인일. 묘월 병인일에 토요일인데 행운수는 바로 9번이다. 그래서 9번, 1번, 8번. 1번, 8번은 모르더라도 9번은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참 이게 이런 자료를 뽑아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아유 전부 인기마가 9번이더라고요. 오늘 안 터질라고 그러는지 왜 인기마가 9번이지? 아니 그냥 전부 다 그냥 전부 다 이 비인기마까지 9번이 걸리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예상도 비인기마가 이제 하만씩 거 9번 들어가는데 그게 들어올지 안 올지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보면은 이거 천지기상이라는 거 다 이거 안 보는 말인데 이것까지 보여요. 아니 이제 9번 아주 유지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거 추세를 잘 봐야 됩니다. 당일날도 9번이 다 빠져버리고 그러면 고배당으로 9번이 나오는 거니까. 다음에 배팅 포인트 트렌드 플러스. 트렌드 플러스는 뭐야? 잘 나오는 추세라는 거죠. 트렌드 마이너스는 잘 안 나오는 추세예요. 그럼 잘 안 나오는 추세는 3쌍 3, 1, 2순. 앞에 세 마리만 단선식 보면 돼요. 단선식으로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요렇게 조합을 해서 한 방, 딱 3쌍을 한 방에 먹는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이것을 노릴 수 있다. 이 노리는 것 두 개까지, 항상 노리는 건 두 개까지만 노립니다. 두 개 더 나올 것 같다 그래도 두 개까지만 하고 카트합니다. 이게 로스카시예요. 로스카시고 두 개까지는 보장이 된다. 하나만 맞추고 끝낸다 그런 게 아니라 나올 때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동안 안 나왔으니까, 그동안 350경주는 안 나왔으니까 이번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포인트가 바로 요즘이다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뭐 300개, 400개 안 넣어도 그 안에 우주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400개, 1000개까지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올 포인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팅 포인트 플러스 단승시 4순위가 잘 나온다고 했죠. 1등은 이제 단승시 4순위를 고려하고 고배당은 마번이 2번이다. 그리고 인기도는 12, 6위를 생각을 해라. 이렇게 배팅 포인트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즌 고배당 추세.
뭐 트렌드고 뭐고 나발이고 다 이겼다 행운수고 다 말고 고배당 뭐 1000배 막 이렇게 넘는 것들 엄청 큰 배당 이거는 뭐 1000배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뭐 하여튼 100배 20배 이상만 되면 다 고배당이라고 보는데 이건 뭐 좀 더 큰 거 1000배는 어떻게 하느냐 마번으로는 2582이 2개가 들어온다 삼복승리 2개가 있다 그럼 삼성스까지 응용을 할 수 있겠죠 인기도는 410 11이 요 3개에 2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인기도가 더 쉽네요 예, 뽑으면 이제 배당수가 적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서 삼복합으로 하라. 삼복합에서 또 다시 봐서 삼쌍합까지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주익에서는 이 병인일날 제일 잘 되는 게 김옥성이있어. 그 다음에 문세영, 김동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성, 문세영 오늘 타는 거 잘 보세요. 될 만한 거 이제 이상하게 뭐 인기 하위 말인데 좀 미심 적어. 그러면 한번 연승 3착으로도 배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예상을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겠어요. 지금까지 물론 다 예상을 한 겁니다. 예상을 해서 종합을 하는 거예요. 종합. 자, 종합을 하게 되면 일경주는 9번 플래티넘 유로 쌍축이에요. 예. 그 다음에 쌈쌍합은 9, 2, 5. 자, 일경주를 다시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일경주를 자, 여기 보면 2번, 5번이 지난번에 경합을 하다가 이제 5번이 이겼어요. 간발의 차로 0.1초 차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말들은 다 형편없는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 지우는 말 중에 전형적인 말이 3번입니다. 이 3번은 좀 빅투알한테는 좀 안 되는 말이지만 이런 말은 입상하기 힘들어요. 예. 뭔가 석연치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잘 뛰는 것도 아니고 잘 못 뛰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 해버렸는데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기록 같은 거는요. 야 이게 상승세냐? 이게 하강세냐? 이제 물이 좀 올랐나? 아 이거 혈통도 매니피가 좋네? 아 이거 근데 뭔가가 시원치 않은 거. 그래서 이건 뭔가를 하나를 더 봐야 돼요. 이 기록을. 그래서 이거는 미심쩍은 기록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1번이 더 낫습니다. 킹스 게리지 제공은. 얘는 일본 오지만 주행심사도 괜찮게 받으면서 첫 번에 데뷔전 연습 탐색을 먼저 했거든요. 물론 1초 얘보다는 1초 더 느리지만 그건 한 번 뛰면서 탐색을 한 거예요. 얘는 노골적으로 탐색을 한 거라고요. 제복으로 뛴 거라고요. 근데 얘는 열심히 뛴 거고요. 근데 1초 차이가 되면 얘를 택하겠습니까? 얘를 택하겠습니까? 난 1번이 더 좋다고 봐요. 예. 그런데 그것들은 다 한 수 아래다. 왜? 누구한테? 2번한테는 한 수 아래다. 2번하고 5번한테는 한 수 아래다. 그래서 이 세 마리를 뽑는다면 9, 2, 5 요 세 마리밖에 없어요. 예. 9, 2, 5 세 마리 없는데 9가 쌍대가리다 한다면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그렇게 추천하고 있고요. 9 삼쌍합에 2, 5 두 방이다. 9에 5, 2, 9에 2, 5 이 두 방이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나 추천해도 다 이유가 있어요. 배팅도 어떻게 추천해라. 이거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파이팅이 추천한 내용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한 방, 두 방으로 해서 딱 적중하는 그런 내용들. 그 논리적으로 딱 맞춰서 그렇게 얘가 선행 나가서 어떻게 전개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적중한 거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9번 들어왔네. 어떻게 보면 3번 들어왔네. 이런 식으로 적중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뭐 전부 다 보세요. 블로그에 다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경주 11번 기본 면허예요. 예. 정문사랑이 이 하만식이 타지 않았으면 내가 지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만식 타서 이제 가져가는 것이지 정문사랑이 올드가리로 지금 거의 팔리는 수준인데 과연 그럴까? 11번이 더 세다고 보입니다. 예. 11번은 지금 제대로 뛴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감춰진 기록 내용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런 거고 10번도 감춰진 기록 내용이고 3번도 감춰진 기록 내용이다. 그래서 만약에 감춰진 이놈들이 11, 10, 3에서 두 마리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물론 거기에다 9번까지 포함시켜서 배팅을 하게 되면 3번으로 적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네 마리는 9, 11, 10, 3, 3복싱으로 이렇게 가면 다니까. 예, 하여튼 10, 3은 감춰진 기록, 11번은 더 감춰진 기록인데 상태까지 좋아.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머리로. 9번 다 뜯어보면 11번보다 셀 그런 저기가 없어요. 21번 더 나올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자, 11번. 지금 기본 면허. 예, 이거 보시면 돼요. 얘는
주행심사가 1분 02초7이에요. 그러면 주행심사보다 더 잘 떠서 1분 01초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03초 9예요. 그러니까 얘가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정이가 이런 말 잘 탄다고요. 근데 이 실제로는 이게 왜곡된 기록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평가를 하게 되면 이게 01초 적어도 02초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02초 들어오면은 얘보다 더 빠를 수가 있다고요. 예. 9번 정문사랑 하만식이 타는데요. 얘가 기껏해 잘 뛴 게 뭐 1300m 1분 22초 8 이거 잘 뛴 것도 아니죠. 이 15초 4 한 거, 2등 한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선행 나가지고 2등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번에 뭡니까? 이게 지금 1000m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1000m죠. 1000m 단숨에 딱 가는데 이 얘보다 이 9번은 이제 뒷심이 좀 더 쳐져요. 11번이 더 줘요. 그 11번한테 얘가 선행을 먼저 나가고 13초 2니까 선행을 나가고 얘가 제치기로 해서 11번이 제치기 돼가지고 바로 따라 마셔버린다. 추입해서 앞서버린다. 감아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1번을 대가리로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주 오경주, 예, 천지기상. 자, 오경주 기록 보면은 저는 이게 9번이죠. 공교롭게도 오경주 기록 보면 참 이제 희한합니다. 이게 오경주 대가리가 뭐냐? 오경주 대가리, 오경주 레드블레이드입니다. 이거. 근데 얘는 인정을 해야 돼요. 레드블레이드는 독특하게 빠지려고 해도 표가 나게 돼 있어. 1분 22초 0. 김영균 잘 빼먹는 놈이지. 이놈 아주 나쁜 놈. 에이 나쁜 놈. 이놈 넌 걸려. 지금 내가 이용군이 한 번 더 보고 있어요. 계속. 변명을 하고 말이 치사하게. 이 수십 년을 지금 그 경마를 연구를 하고 보고 있는데 그따위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해. 자, 보십시오. 1분 22초 3%. 예. 이거는 다른 것하고 비했을 때 얘가 설산하고 그러지 않는 한 얘는 무조건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왜냐면 제일 못 됐어도 지난번에도 1분 23초 5였거든요. 예. 그리고 뭐 빠질 일이 없어요. 박대웅 조교사에서 무슨 박대웅 조교사 무슨 야리조 하는 조교사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마주도 김영란 마수 좀 그러네. 걔는 뭐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자 이거 지금 왜 이리 되지? 네, 됐습니다. 다시. 자, 그래서 7번은 대가리라고 보고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1분 23초 대인데 얘는 1분 22초 대 끊었으니까 당연한 거죠. 이 1초면은 5마신 차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1번부터 따져보면은 얘도 상태가 좋다고 그러는데 얘는 1분 23초 8이에요. 예. 그러면 30% 정도 따면은 1분 24초가 넘는다는 얘기죠. 이건 뭐 대단한 기록이 아닌데 이번에 조교 좋고 상태가 좋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4번 천년회피. 1번, 4번 도찐개찐입니다. 예, 여기 보면 도찐개찐이 이렇게 나와요. 천지기상, 천년회피. 근데 문제는 레드블레이드하고 천년회피, 천정이상이 모조리 다 비슷하게 뛴 적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천지기상, 지금 9번 추천드리는 천지기상 하만식 타는 이 말이 바로 읽기 이름하여 저놈은 무조건 들어온다는 레드블레이드하고 뭐 0.2초, 0.3초밖에 차이 안 났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만식 아닙니까? 예? 승환이가 탔었고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말은 들어와야죠. 예,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교도 보면 더 많이 했어요. 9번을 11바퀴 돌리고 스포트 바퀴 돌리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9번 11바퀴 늘렸고요. 완식이가 직접 했고요. 그 다음에 출발을 이제 지난번에 1월 30일 날쯤 했어요. 지난번 여기서. 그런 식으로 했고 지금 얘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열심히 밀면 들어가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서 이게 출조한 거예요. 그래서 9번을 열심히 해서 잘 봐야 된다. 실력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이렇게 등수가 7등, 10등 막 이렇게 돼가지고 저평가된 거예요. 6등하고 차이가 0.3초밖에 안 나는데 10등이 하니까 어감이 이 그래프가 볼 때 눈에서 이렇게 확 떨어져가지고 10등이니까 큰 차이로 난 걸로 오인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오인이 된다. 그래서 9번은 저평가되기가 쉬운 말인데 이번에 상태가 좋더라 하는 거예요. 상태가 좋아서 보면 이런 것에서 같은 맥락으로 짚어볼 때
두 개의 좋은 상황이 겹쳤기 때문에 상태 좋고 복병이다. 그러면 이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9번을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9번, 7번 단방에 9번, 7번에 킹리 요거 마누엘이 탄 거 조심해라 그랬죠. 9, 7, 12 예, 이런 식으로 해서 3복을 공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경주 예, 엄지여왕 말씀드렸죠. 2번 엄지여왕 축으로 6번 라운스톰이 더 세 보여요. 저는 5번, 4번이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8번은 지우라는 등 막 이게 얘기되는데 저는 이제 6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6번, 5번, 4번, 8번 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단방이라면 6번, 6번 예, 두 방이라면 2, 6, 5 세 방이라면 2, 6, 5, 4 뭐 네 방까지는 하지 마시고 예. 자, 그리고 6위를 축으로 해서 3복으로 해서 5번, 4번, 예. 8번까지 넣으면 이제 3방이 되겠죠. 3복 3성을 이렇게 6번을 머리로 해서 예, 사시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추임마니까, 이번은 엄지영 추임마니까 2착을 하고, 추임마는 1착을 하는 것보다 2착 하는 게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선행마인 6번. 예. 얘도 이제 선행이면서 뒷심이 세요. 예, 다른 거. 5번과 4번과 비교했을 때, 여기 보시면, 자, 이런 게 나와요. 지금 이게 몇 경주입니까? 7경주죠. 예, 7경주 보면은, 이 선행순이 있어요, 선행순. 여기 초순하고 종순이 있잖아요. 예, 여기 초순, 종순인데, 초순, 종순에서 이 로만블레이드 라운스톰 있잖아요. 라운스톰이 추입에서 1위에요, 추입. 아니, 1000m만 두게 됐는데, 여기 우수성도 100%, 추입도 100%야. 그러니까 추입에서 1위야. 근데 또 선행 성적 보니까, 얘 9번, 저 인기 1위마, 여기는 어디 갔냐? 4번, 5번 이런 말들하고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어. 그래서 4번이 선행만데, 4번 바로 뒤따라가다가, 직선줄에서 채치기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얘가 더, 경계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경주죠. 9경주. 9번, 조은이가. 이거 저 조한별인데, 예, 홍짱, 데블맨, 서울시대. 이렇게 세 마리가 있어요. 10번하고 12번 말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번 넣고 2, 10, 12. 예, 복승, 3복승으로 예, 이렇게 배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